실제로 들어가는 실투자금은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감정가 14억 정도 되고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 421만 원 받는 건물을 6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순월세 421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600만 원을 해보니까요, 이거 맞나요? 수익률이 810%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대전에 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깨끗한 이 건물 있죠. 지금 딱 봐도 이 동네에서 독보적으로 신축으로 또 이쁘게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다가구 주택은 아니고요,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인데 1층에 보시면 간판이 동그랗게 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랑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가지고 재계약 의사가 있으신지. 그거를 아직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고민하는 이유가 공사가 잘못된 건지 물 쓸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이게 근데 참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물을 쓸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사하려고 하는 게 커요. 배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다면 재계약할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영업은 되게 좀 괜찮게 되세요? 꾸준히는 되긴 하는데. 그럼 지금 1000에 70으로 계시는 거죠? 만약에 보완이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 월세는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7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지. 아직 자세히는 알아보진 않았는데 5, 60만 원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와서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1층에 임차인분께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따로 이제 말씀을 걸지 않았는데 먼저 저에게 얘기를 걸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어딜 가도 약간 좀 호감상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치가 대전 서구 월평동이라는 곳입니다. 전철역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대형 마트까지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주차장입니다. 공영 주차장이에요. 공영 주차장. 기본적으로 이 월평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주차장이 굉장히 또 협소한 곳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 자체가 다가구 주택이어서 1층에 주차장이 넓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우리 물건지 인근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이렇게 공용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주차에 대한 불편함도 어느 정도는 또 해소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면서 내부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외관 지금 너무 깨끗하거든요. 원래 보통 외관을 보면서 누수나 뭐 크랙이라든지 우리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하는데 지금 딱 봐도 너무 깨끗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물건 자체가 사용 승인일이 22년도 11월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옛날 기억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22년도 11월 달이 금리가 엄청 인상이 돼서 부담이 됐던 시기예요. 공사비도 많이 올라갔던 시기라서 그때 당시에 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동네에서는 제일 신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중주택이라서 1층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일아트 가게가 있고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는 주차가 3대가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1대, 이쪽으로 2대,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총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깨끗해서 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분리수거함인데 주택관리 업체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임차인분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관리비 한 3만 원씩 계속 내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관리비를 내신다라는 건 지금 건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도시가스가 쭉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13개가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총 14개 호실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듀얼 인버터로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나와 있고요. 아마 1층 실외기인 것 같고요. 한번 뒤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면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신축이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 받으면 전혀 손댈 곳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요. 우편함이 있습니다. 101호부터 103호가 있고요. 103호가 제가 봤을 때는 1층 네일 샵인 것 같고요. 101호와 102호는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지까지는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호부터 204호, 그리고 301호부터 304호,
401호부터 403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는 2층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3층도 다중주택 4개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 2개호실 그리고 공동주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개호실만 있으면 공동주방이 만약 403호라고 하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3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컨대 내부 올라가서 봐야겠지만 4층에는 실제로 다중주택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방이 아마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황상으로는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입구에 펜던트 조명이 딱 있어요.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지금 거울이 있습니다. 또 CCTV 8개 채널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입구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로만 봤을 때는 무슨 갤러리아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101호, 102호는 지금 사무소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2개 다 주거용으로 현황상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101호, 102호가 1.5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자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놔요. 창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습한 것도 없고요. 뭐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장실 타일이나 벽 타일 이런 게 있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 저도 타일이 좀 파손이 됐을 때 기존에 있는 또 타일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보수를 또 했거든요. 이쪽에 지금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좀 탐나는데요? 지금 2개 있는 걸로 봤을 때 101호, 102호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여러분 다중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중주택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토지가 작고 건물이 작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협소하다. 근데 이 물건은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죠. 대부분은 또 토지가 작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있다라는 거, 게다가 또 신축, 굉장히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한번 엘리베이터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아예 새 거네요. 22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굉장히 또 깔끔하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층에 왔습니다. 이 복도에 등 보세요. 건물 지으신 분이 갤러리아 느낌을 좀 하시려고 하셨나요? 현관 입구에도 펜던트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번호 이렇게 센스 있게 또 했는데 복도 등도 굉장히 이쁩니다. 보통은 센서등 동그란 거 있잖아요. 여기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또 간접등까지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신 걸로 보여집니다. 401호가 지금 있고요. 뒤쪽에 402호와 403호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도면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 왼쪽에 있는 401호가 공동주방입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있을 수 있어요. 공동주방인데. 공동주방에 벨을 누르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401호는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1호, 402호, 403호는 도면상으로는 전부 다 1.5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일단 타일도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22년도에 또 지었다 보니까 요즘 또 트렌드가 또 무광이잖아요. 비스포크 이런 것도 그렇고 싱크대 필름도 요즘은 다 무광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일도 무광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또 깔끔합니다. 여기가 3층입니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물 대장에 다중주택 4개호실로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일러실 사실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볼 게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아 근데 여기는 복도 아마 전세를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배당 요구가 복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01호 세입자분께서 굉장히 많이 쌓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짐이야 협의해가지고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복도 타일 상태도 그렇고 누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면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은데?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201호부터 204호까지 있고요. 여기도 이제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중주택으로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1.5룸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은 뭐냐? 2층, 3층, 4층이 전부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 상가를 제외한 101호, 102호도 전부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원룸보다는 1.5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 여부도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땐 엘리베이터로요. 왜냐하면 2층에서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더워서. 계단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이제 옵션인 거죠. 침대도 아예 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누수나 타일 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와우, 실외기가 어디 있나 했는데 역시나 신축은 다릅니다. 깔끔하게 철제를 짜가지고 실외기를 놨고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아까 4층 있었죠? 401호가 한 교실밖에 없었어요. 2층, 3층은 그쪽 라인에 2개의 호실씩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한 개 호실, 공동 주방인 그곳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와, 정말 저의 로망입니다. 턱걸이는 못하지만 턱걸이를 하나 놓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테라스가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 안 가고 여기다 그냥 바로 텐트 치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깔끔하게 실외기가 되어 있고요. 이쪽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옥상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방수잖아요. 들리세요? 농구 코트장 소리 아세요? 그 소리가 날 정도로 방수가 그냥 새 겁니다. 그냥 새 거. 손 댈 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의 수리 비용은 거의 0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비나 뭐 부분 도배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오염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수리비 빵원으로 이 물건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 바로 임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타경 109623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44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토지 면적은 66평, 건물 면적은 115평 정도 되는 근린다중주택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4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9억 8,2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현재 4억 정도 할인한 상태에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 제한상으로 봤을 때 위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승인일은 22년 11월 1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신축급 근린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설명해드리면요. 월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카이스트 본원까지는 차로 5분 거리, 도보로는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카이스트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트레이더스를 또 좋아하는 편인데 오면서 보니까 트레이더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비로 보니까요 한 160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보로 트레이더스 마트를 갈 수 있는 거리에 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또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22년 11월 17일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깨끗이 소멸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경매는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10초에서 15초면 웬만한 권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반 매매가 아니라 최소 1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다가구 주택 경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일정 때에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라이브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또 가구 구성이 또 중요하죠. 근데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층에 소매점이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 1.5룸 2개 호실이 있고 하지만 그 사무소는 실제로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에 1.5룸 4개 호실, 3층에 1.5룸 4개 호실, 4층에 공동주방 포함해서 1.5룸 3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방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가구 세대다 보니까 일반 다중주택보다는
되면은 월세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세 시세를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1.5룸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2천에 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내가 2천에 50만 원에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1000을 원한다고 하면 1000을 놓을 수도 있고요.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1000에 55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소매점 기존 임차인 임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1000에 70입니다. 그렇게 지금 1.5룸은 1000에 55만 원, 소매점 1층 1000에 70으로 계산했을 때 총 보증금은 1억 4천만 원, 총 월세는 785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관리비는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축 물건이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직접 관리업체 맡기지 않고 관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외적인 관리 비용 부분들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월세 수익에서 관리비 수익까지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옵니다. 물론 최저가에서 더 써도 대출 90%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최저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항상 그 금액보다 높게 입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90%면 약 8억 8,400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 납부해야 되겠죠. 취득세 약 4,8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수도 깨끗하고요. 복도 타일도 깨끗하고요. 누수 흔적도 없고 매벽 크랙이라든지 파손된 것도 없었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 비용은 들 것 같지 않아서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고, 명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은 명도가 너무 어렵다, 명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사례나 제 사례로 봤었을 때 명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의 0원으로 명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비용은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냥 누구나 다 0원으로 명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세미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초기 실투자금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 또 우리가 계산해 봐야겠죠. 약 8억 8,400만 원에 5%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가 364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세 785만 원 정도에 세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세 785만 원에 이자 360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월세가 무려 421만 원이 나오는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21만 원은 이자를 다 제외하고요. 관리비까지 다 제외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초기 실투자금이 1억 4,600만 원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가는데요. 보증금 회수를 전부 다 월세로 넣었을 경우에 1억 4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전세를 하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반전세도 하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전부 다 월세를 세팅을 했는데 보증금 회수를 1억 4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실투자금은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감정가 14억 정도 되고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 421만 원 받는 건물을 6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순월세 421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600만 원을 해보니까요. 이거 맞나요? 수익률이 810%가 나옵니다. 사실 실투자금 600만 원으로 지금 감정가 14억짜리를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냥 돈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경매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 다가구 투자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좀 많이 물어봐요. 다가구주택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저를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회사 생활만 20년 30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20, 30년 동안 하시고 앞으로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상태에서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데 또 연금으로만 또 의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 자식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뒷바라지를 또 해줘야 되기도 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계셔서 비용이 또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신도시
상가를 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 창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름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특정 브랜드가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훅 생겼다가요, 우후죽순으로 문을 닫았다가 새로운 브랜드가 다시 생겨요.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대출을 좀 해준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시설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대출을 해주고 금융소득으로 또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퇴직금을 다 넣고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돈을 많이 벌다가 유행이 끝나버리면 투자금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업종 변경을 하시거든요. 근데 업종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시설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고, 그래서 사실 그 돈이면 충분히 다가구 건물 한 2채 정도, 3채 정도는 경매로 투자를 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단타 투자까지 또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월세 현금 흐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 영상에서도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